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내용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으로 해당 지금 미국의 현재 크립토 관련되어져 있는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나스닥 형태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크게 흐름이 또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조정 나오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관세 추이도 다음 주 5월달 정도 때는 어느 정도 두각화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의 공포에 좀 질렸을 때 어찌 보면 또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도 16,7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다 올려서 19,200까지 다시 회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 ETF에 따른 수급도 상당히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3일 연속 들어오다가 다시 아이비트나 피델리티 쪽에서는 좀 공맥기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마 5월 달에는 약간의 유의미한 반등에 따른 추이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속도,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이 나오게 되면 더 증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반면에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연달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생각보다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는 그 다음 기업 실적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초나 5월 중에 만약에 관세가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아예 제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미국에 따른 부채를 어디에다가 지금 덤핑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주요 관세에서 아예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스텝을 쪼개서 이분할로 가져갈 것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누가 그 똥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연은 총재도 아마 물가만 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사재기를 좀 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이번에는 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 특히나 펩시나 코카콜라가 이제 민감하게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치폴레 실적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외식이나 소비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추이와 그다음에 이번 설문조사 추이에서도 소비를 대폭 좀 특히나 외식 부분을 좀 많이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그 다음 실적 대비부터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금리에 따른 동향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제 24년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미국인의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서 이제 좀 당했던 추이에 있는 건수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전히 RWA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우나 고우나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펀드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라나도 여전히 미국 상장 기업들에게 솔라나 채택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생 ETF까지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예 뭐 어찌 보면 거의 상장이 되어져 있는 ETF 애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원만하게 그냥 성장을 해주지 않겠냐.
그 대신 그 리더가 얼마만큼 코인의 가치성을 얼마나 진짜 진중성 있고 진실성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비트코인 2030년도 때까지 최고 24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푸시를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미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정도가 나왔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 하원 금융위원장 상하원 6월달에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원 의원 쪽에서도 비트코인 장기 보유 시 미 부채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가능성,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좀 체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뉴햄프셔주 상원 세입위에서 비트코인 비추관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으로 창선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 상원 트럼프 민코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패적 행위다라고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의 규제 초안이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시고요. 미 상원 의원 데이브가 이번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에 수십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보다 ETF 부분이 좀 더 거래하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이걸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상공회의소 회장과 하원 의원, 그리고 이제 델타 스트레티 그룹 로비스 쪽하고 규제기관 관계자들에 따른 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단계별로 계속 잘 정책에 따른 토론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원만한 결과물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이게 아예 그냥 근본 없이 뭐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역시 잘 진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했던 그 진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이게 보완이 되면서 가고 있지만 그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동향 추이로 보게 되면 민코인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코인들은 좀 수급은 약간 붙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수위나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대충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요 사이에 이제 좀 시총이 낮았던 코인들이 좀 폼이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코인의 요즘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코인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래요.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쪽의 알트코인 민코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선물 레버리지를 일시적으로만 좀 썼다가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내 돈을 다 집어넣고 하는 건 너무 홀짝 게임이고 나의 주도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도권이 있어야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 주도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는 비중을 잘 맞춰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솔라나 ETF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같이 폼도 이제 솔라나도 같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 정도 회복할 때 대부분 지금 레버리지 ETF들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ETF 부분에서 굳이 선물을 써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민코인은 소액에 따른 선물 레버리지를 쓰셔서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ETF 쪽으로 제발 좀 가셔라.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쪽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맞춰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